예, 어제 이 시간대는 시장이 좀 주춤주춤거렸는데 오늘은 조금 자신감을 가지면서 올라가고 있죠. 오늘 시황의 해설자들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님과 시장 분석하고 전략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도랠리가 오는 것인가 질문을 드릴 거고요. 그 전에 오늘 주제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전기차 시대에 올라탈 넥스트 2차 전지는 무엇이냐? 앞에를 빼고 이제 넥스트 2차 전지 주도주는 무엇냐를 보고 있는데, 네, 전기차 내에서 이슈인가 보죠. 먼저 시장 분위기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이 이제 주인을 찾으면서 소위 금융 불안이 잦아들고 안도랠리가 좀 나오는 모양새인데요. 주가 상승이 있을까요? 4월 흐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여전히 일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여전히 이제 조금 약하게 올 것이냐 아니면은 본 지진보다 여전히 더 크게 올 것이냐에 대한 이슈가 남아 있는 것 같고요. 아마 3, 4월 정도 계속 아마 이 관련된 그 SBB 관련된 이슈가 여진으로 조금 더 고민을 좀 줄 것 같습니다. 다행히 이제 SBB라든지 퍼스트 리퍼블릭 관련된 은행 관련해서 그리고 크레딧 스위스 관련된 이슈도 좀 재빠르게 정책적인 공조가 이루어지고 매각 이슈가 뭐 정책적으로 빨리 이루어졌습니다. 상당히 좀 다행인 환경인데요. 다만 이제 지금 남아 있는 부분들은 또 도이치방크라든지 일부 관련된 그리고 HSBC 관련해서도 CDS 프리미엄이 상당히 많이 급등하면서 이제 시장에서 사람들이 이런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일단 팔고 나서 보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두려움 때문에 채권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 상당히 좀 투매가 계속 일어나서 일단 팔아놓고 보자는 심리가 굉장히 강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튀어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역시 이제 이게 좀 진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도이치방크 같은 경우 최근에 CDS 프리미엄이 많이 올랐지만은 실질적으로 지금 AT1 그러니까 코코본드라고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채권에 대한 비중이 35% 정도 수준입니다. 작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건 아직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채권 관련해서 만약에 전부 다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전부 다 문제를 다 삼각 제로 베이스로 간다 하더라도 도이치뱅크 전체의 자산 구조에서 한 25%에서 30%, 한 25%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가 날아가는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도이치뱅크가 망가질 정도의 규모는 아니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서 약간의 두려움은 아직은 남아있지만 아직까지는 뭐 크게 전체적인 금융 시스템으로 이제 무너지는 쪽으로 갈 것 같지는 않고요. 더군다나 연준 자산이 많이 늘었다. 일부 이제 은행권에서 차입을 많이 했겠죠. 그래서 굉장히 좀 재빠르게 차입을 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 급하게 차입을 하면서 이 차입금이 굉장히 많이 늘다가 마이너스로 돌아서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좀 안정적으로 차입을 해놓고 기다려보자라고 급하게 차입금이 상당히 많이 늘었지만 최근 들어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지켜보니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 싶어서 다시 조금은 차입한 금액들을 비용을 전가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다시 한번 갚아내는 이런 부분들도 글로벌 은행권에서 보인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이제 아주 큰 기업들은 그러니까 큰 은행들은 오히려 돈들이 들어가면서 재무 안전성이 좋아지는 구조로 가고 있고 일부 이제 지역 은행들의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리스크는 아직은 좀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상업용 리스크 관련된 부분에서 CMBS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리얼 이스테이트 관련된 부분들이 결국은 커머셜 리얼 이스테이트 쪽에 관련된 지표가 좀 빠지면서 그럼 담보력이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상환 능력에 대한 이슈가 생길 수 있고 이게 올해 내년 정도부터 상환 관련된 만기가 돌아오는 금액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관련해서 상업용 부동산 관련된 대출이 한 60에서 70%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미국에 아직까지는 지역 은행들이 좀 일부 있다는 점에서는 일부 노이즈가 좀 여전히 남아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노이즈는 조금 더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부분들이 금융 리스크로 완전히 이제 전이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고 정책적인 공조가 빠르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은행들이 대출을 옥죄이게 되고 어느 정도에서 연준에서 돈을 빌려온다 하더라도 그 돈을 다시 시장에 풀어내면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QE로 가는 것은 아니죠. 그렇게 되면 은행 쪽에서는 더 투자에 관련된 부분들을 옥죄면서 타이트닝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련한 인플레이션 지표가 상당히 좀 빠질 수 있는 어떤 요건으로 갈 수 있는 약간의 양면성도 갖고 있다. 근데 단 그 전제 조건은 이번에 이 여진이 굉장히 크게 오면 안 되겠죠. 슬라이스하게 오고 가면서 이 부분들을 인플레이션 잡아주는 어떤 그런 선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선을 넘느냐 아니면 이 선 안에서
어느 정도 컨트롤 가능하냐 여기에 변곡점 남아 있고요. 아직까지는 글로벌 금융 위기로 그리고 대형 은행으로 전파되는 부분들은 아니라는 측면에서 아마 종목별로 오늘 2차 전지가 좀 쉬어가면서 예. 국내에서 어떤 경기 민감주들 그러니까 뭐 화학, 그다음에 오일이 관련 IT 쪽, 뭐 최근에 반도체 바닥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오늘 조선 뭐 철강, 화학 뭐 이런 부분들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금융까지도 움직인다는 점에서는 2차 전지로 수급이 쏠렸던 부분들이 순환매 장세로 좀 다가오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요. 4월의 흐름들은 그러면 이제 지금의 어떤 박스권에서의 오르내림 혹은 이제 위쪽으로 조금 더 업사이드? 위쪽으로 업사이드 가기엔 좀 어렵겠죠. 아까 어려워요? 말씀드렸던 금융 관련된 여전히 남아 있고요. 지금 가장 핫하게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계속 상업용 부동산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결국은 일부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그 자산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 CMBS라든지 이게 커머셜 MBS 관련된 상품이거든요. 네. 이 부분도 조금 가치가 하락하는 부분이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CRE 해가지고 이제 그게 커머셜 리얼 이스테이트 이 부분도 지금 지표들이 빠지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표가 빠진다는 것은 이 관련된 담보력이 좀 약해진다는 부분이겠죠. 네. 그런데 만기 연장을 하게 되면 결국은 다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자금을 끌어와야 되는데 이게 기존에는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정도의 금리 수준이지만 최근에 금리가 높아진 상태에서 고금리로 다시 그걸 끌어오기가 상당히 쉽지 않아 보이는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3월달 접어들면서 투자 등급 관련된 채권 발행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장에서 자금을 끌어들이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현실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일부 지역은행 중에 관련된 부분들이 전부 다 부동산 관련된 사업용 부동산 관련된 대출이 뭐 65%, 70%를 지역은행들이 갖고 있다. 이 부분들이 대출 상황에 대한 어떤 어려움이 된다고 한다면 일부 조금 터질 수 있는 부분들이 일부 좀 남아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4월 넘어서면서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시장에 대해서는 박스권 2,300 정도에서 한 2,000, 뭐 많게는 2,500 정도까지의 박스권에서 아마 업종별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전략을 주셨죠? 예, 어쨌든 뭐 제한적인 아래로도 사실은 뭐 좀 단단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위로 업사이드 지금은 좀 보기 어렵다. 그 안에서의 섹터별 이 수익률 게임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섹터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어떤 얘기 먼저 하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먼저 이제 비출금속인데요. 네. 사실 이제 2차 전지 쪽 관련된 소재주가 역시 이제 뭐 코스닥 쪽에서 그 시총 1위 종목이 뭐 20%씩 뭐 올라가는 뭐 그런 시장이 되다 보니까 수급이 약간 쏠린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쪽 관련된 소재 업종이 굉장히 급등을 하게 되면 여타 종목들이 많이 빠지는 그러니까 하락 종목 수도 많아지고 다른 쪽에 수급을 다 빨아들이는 블랙홀 관련된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 일부 2차 전지 소재주라든지 관련주들이 조금 쉬어가면서 이 자금들이 빠져나와서 오늘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제 OLED 같은 IT 쪽으로 넘어가게 있죠. 그래서 포스트 2차 전지 쪽이 어디냐 이야기를 했을 때 대부분 다 이야기하는 것들이 IT 하드웨어나 반도체 또는 헬스케어 쪽으로 네, 많은 그렇죠. 그 후보군들을 많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혹은 뭐 약간 컨텐츠, 뭐 엔터 이런 네, 쪽까지. 그럴 수 있겠지만은 대부분 다 금리 인상이 마무리되는 마지막 금리 인상기 이후에 추가적인 시장에 아웃퍼폼을 했던 섹터를 역사적으로 돌아본 결과 역시 반도체하고 IT 하드웨어가 여기서 튀어 올랐다 볼 수 있겠죠. 실적단으로 본다면 사실 손이 잘 안 갈 수도 있습니다. 반도체 섹터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조금 실적이 안 좋을 것 같아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고 IT 하드웨어도 전방 산업에 대한 경기가 좀 안 좋아진다면 과연 수요가 좋아질까에 대한 의문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수급이라는 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인 반영에 의해서 주가들이 2차 전지가 좀 쉬어가거나 여기에서 수급이 빠져나왔을 때 다른 아웃퍼폼을 할 수 있는 순환매에 관련된 후보군으로서는 역시 IT 섹터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 IT 하드웨어 쪽으로 볼 수 있는데 다만 2차 전지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끝난 섹터이냐 보기에는 아직은 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최근에 단기 반등, 단기 급등에 따른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분위기이긴 하지만 여전히 이제 IRA 법안이나 유럽의 원자재법 관련된 부분들이 세부안이 나왔을 경우에는 결국은 여기에 대한 영향을 받는 것이 국내 업체들에게 유리한 국면을 갈 수 있고 또 IRA 관련된 세부 법안이 이번 주에 나오게 되는데 아마 내용적으로는 지금 기대감이 좀 있는 부분들이 한국 업체에게 좀 유리한 법안들이 나오지 않겠나라고 사실 기대감을 좀 갖고는 있습니다. 그럼 양극재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네요. 네, 뭐 실제적으로 지금 나와봐야 알긴 합니다만 아마 조금 연기되고 좀 늦어진 이유가 국내 뭐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내 업체들이 관련된 어떤 이슈 관련해 가지고 미국 정부에 좀 여러 가지 요구했던 사항들이 세부안에 좀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는 국면이기 예. 때문에 만약에 그 기사 내용대로 이 세부안들이 굉장히 좀 우리나라에게 유리한 방향이 정말 들어간다면 또다시 한번 모멘텀 플레이가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최근에 이제 뭐 밸류에이션 부분에서 좀 비싸다고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성을 구가할 수 있는 PEG 개념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아주 과도하게 급등했다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물론 2025년과 26년 정도의 실적을 당겨서 시장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PER로 본다면 현재 PER은 굉장히 높아 보이지만 PEG 기준으로 본다면 적정 수준 정도까지 올라와 있고 최근에 조금 디스카운트가 많이 됐던 LNF 같은 종목들도 최근에 주가가 급등하고 있고 아마 그 디스카운트 할인율을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상반기 내에 미국 진출과 관련된 조인트 벤처 관련된 어느 정도의 윤곽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모멘텀을 갖고 있다 볼 수 있겠고요. 그 외에도 지금 첨보 같은 종목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이제 LG 에너솔루션이 7조 2천억의 실적 발표를 하면서 ESS, LFP 관련된 투자가 들어간다 보니까 첨보 같은 경우에 F전해질과 P전해질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첨보가 이제 상당히 주가 많이 올랐던 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비철금속 관련된 부분이 역시나 우리가 봐야 되는 국면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네. 그간 성장을 이끌었던 중국의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서 다소 2050년에 탄소 중립 관련된 달성을 위한 주요국들 정책이 강화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보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전환 시대에 이 비철금속과 관련된 부분들의 수요 증가가 분명히 있을 거라 보는 상황인데요. 거기에서 핵심은 결국은 리튬과 니켈, 구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리튬 관련 경우는 격수 이제 에너지 전환 비중이 거의 수요 중에 한 80% 가까이가 리튬에서 결국 에너지 전환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쓰인다 볼 수 있겠고요. 이 중에서 94%가 역시 전기차용 2차 전지 수요로 볼 수 있습니다. 양극재 기술 변화에도 불구하고 리튬 사용량은 여전히 유사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요 증가 가시성도 상당히 높은 상황인 것 같고요. 향후에 공급 증가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은 가격은 중장기적으로 하향 안정화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성장에 대한 부분들은 리튬은 아직은 남아있다 볼 수 있겠고요. 니켈 같은 경우는 수요 중에 에너지 전환에 대한 비중이 1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기서 니켈 관련해서도 96%가 당연히 전기차용 2차 전지 수요가 있긴 하지만은 전기차 수요 증가로 에너지 전환 비중이 10년 뒤 41%, 20년 뒤에는 59%까지 상승할 전망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니켈은 양극재 기술 변화에 따라 사용량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리튬보다는 수요에 대한 니즈가 상당히 좀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리 같은 경우는 수요 중에 에너지 전환 비중이 25% 수준이고요. 그중에 75% 정도가 파워 그리드 수요라든지 14% 정도가 전기차 수요인데 여러 가지 재생에너지 관련된 발전 규모가 늘어나면 파워 그리드 수요가 늘어나고 구리 같은 침투율이 상당히 좀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전기차 한 대에 쓰이는 구리 수요가 내연기관차보다 4배 정도 구리 수요가 상당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에너지 전환에 대한 수요가 차지한 비중이 상당히 절반 이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구리도 어느 정도 재고 수준도 바닥권에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경기가 중국발 경기가 어느 정도 좋아진다는 점에서는 구리 수요가 상당히 많이 좋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철금속과 관련된 모멘텀을 갖고 있다면 여기에 관련된 종목으로서는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풍산 정도가 이야기될 수 있는데 포스코 홀딩스는 자체 철강 부분들은 상당히 슬로우합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의 부동산 관련된 정책과 관련해서 철강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들은 오케이지만 속도는 좀 슬로우한데 근데 포스코 홀딩스의 리튬 관련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포스코 홀딩스는 상당히 좀 좋게 볼 수 있다 볼 수 있겠고요. 네. 풍산 같은 경우는 글로벌 안보 위험 상승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방산 부분에 대한 구리 수요가 상당히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방산 성장 부분 이런 부분도 좋고요. 신동 부분 관련해서 풍산은 에너지 전환용 구리 수요 증가 때문에 구조적인 어떤 변화가 분명히 있을 부분이기 때문에 포스코 홀딩스와 그다음에 풍산 정도로 우리가 관심을 좀 놓고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포스코 그러니까 2차 전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이제 포스코 옛날에 이제 포항제조 포스코를 가지고 있고요. 리튬이나 원재료 쪽으로 하기 때문에 관심이 있고 풍산은 그러면 이제 뭐 그 탄피 이런 거 그죠? 그런 네. 것도 있어서 보안 관련주는 보고 풍산도 전기차하고도 2차 전지하고도 연관이 있는 거예요? 아니요. 뭐 당장 그건 아니고요. 아니지만은 구리 수요가 상당히 많아질 수밖에 예.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경기 침체를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네. 경기가 완만하게 어느 정도 슬라이스한 어떤 경기가 살짝 꺾였다가 올라가는 정도로 네. 마무리된다고 한다면 또 구리 같은 데는 재고 수준이 상당히 바닥권까지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구리가 만약 가격이 올라간다고 한다였을 때는 풍산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비철금속을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예.
다음 또 주목할 우리가 좀 분석해야 될 섹터가 게임주. 네, 네. 그럽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에 뭐 게임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뭐 게임만 신작만 나온다 그러면 주가들이 막 급등했던 기억이 네. 있습니다만 요즘에는 좀 그렇지 못하죠. 그러게요. 실질적으로 지금 게임을 저도 이제 좀 한 번씩 해봅니다. 네. 뭐 신작을 해보는데요. 그러니까 거기서 거기인 게임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리니지의 아성을 좀 깨기가 쉽지 않은 게임 상황에서 사실 뭐 카카오 게임즈의 여러 가지 히트2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게임이 나오고는 있지만 사실 뭐 새로운 게임 신작이 나와서 이제 뭔가를 아성을 뒤엎을 만한 어떤 신작들이 만만치 않았던 경험입니다. 그리고 MMORPG에 좀 많이 국화된 게임들이 되게 많았다는 점에서 좀 아쉬운 부분도 있죠. 근데 이제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TL이라는 신작 게임이 3분기 정도에 예상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 외에도 지금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아케이지 워라는 게임이 새롭게 신작으로 이번 주에 나왔는데 상당히 해보면 괜찮은 게임입니다. 그 어느 정도 매출 단이라든지 다운 순위도 상당히 괜찮아서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주목을 받는 이유는 이 판호 발급에 대한 이슈입니다. 중국 쪽에서 판호 발급이 나오고 있는데요. 주요 어떤 판호 발급의 어떤 우리가 근거로서는 중국이 올해 판호 발급을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 중국의 게임 시장 규모가 2,660억 위안 정도 규모로 전년 대비 10% 감소세로 이루어졌습니다. 중국 시장에서의 어떤 최근에 게임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이 굉장히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올해 양회에서는 오히려 중국의 게임 시장 둔화에 따른 우려를 표명했다. 이렇게 상당히 볼 수 있겠고요. 양질의 컨텐츠 공급을 촉진시켜야 된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2022년 양회에 아주 180도 다른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2022년 양회 때는 게임에 대한 규제 일색이었거든요. 근데 23년 양회 때는 오히려 게임 산업에 대한 부분에서 양질의 컨텐츠를 촉진, 공급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굉장히 강하게 제기되면서 판호 발급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좀 부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이 적극적인 판호 발급 전환을 통해서 역성장, 아까 말씀드렸던 올해 접어들면서 마이너스 10% 역성장하고 있는 중국 내 컨텐츠 관련된 부분들을 회복할 어떤 의지가 굉장히 강해진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아시다시피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판호 발급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고 또 국내 게임에 대한 판호 발급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거의 판호 발급을 보면은 상당히 오래된 구작을 판호 발급을 많이 해줬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최근 같은 경우는 글로벌 흥행을 하고 있는 현재 게임을 또 판호 발급을 해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두 가지로 해석은 됩니다. 첫 번째로는 중국 내부에서도 이제는 게임 산업에서 자신감이 생겼다. 한국 게임이 들어와도 중국 게임이 상당히 괜찮게 그렇죠. 경쟁할 경쟁력을 만하다. 갖고 있다, 할 만하다. 그게 이제 예시로 든다면은 중국 게임 중에 원신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네. 국내에 들어와서도 엄청나게 매출이 많이 올라오고 탑티어에 들어왔던 게임이 있거든요. 그만큼 중국의 개발자들도 상당히 잘 만든다는 중국 내 자신감이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MMORPG 자체가 중국 시장에서 굉장히 시들었습니다. 근데 국내 게임사들은 MMORPG에 좀 국한된 부분이 있는데 네. 역시나 게임사에서는 중국에서는 MMORPG가 점유율이 올해 1, 2월 기준으로 보더라도 7%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외에서는 뭐가 있냐면 수집형 RPG라든지 SLG, 그다음에 FPS 같은 약간의 다른 장르에서 중국이 굉장히 시장이 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크로스가 중국에서 많이 이제 오버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중국 내에 판호 발급에 대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게임 같은 경우는 넥슨 게임즈라든지 조이시티 이런 종목에서의 게임 시장의 전반적인 개방에 대한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거론된다는 점. 특히 이제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는 서버 컬처라든지 FPS 등의 다양한 장르에서 강력한 어떤 그 개발력이 있고요. 중국 시장에 대한 잠재력이 투자 포인트로 있기 때문에 예. 아까 말씀드렸던 넥슨 게임즈나 조이시티 같은 종목들이 관심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황 해설자들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님과 시장 흐름과 함께 관심 있게 또 분석할 섹터로 비철금속과 게임 두 섹터를 점검했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